삼성전자의 어떤 존스 홈키스 연구에서 필테 소자에서 약간 얘기해서 오돌도돌하게 자갈 방식으로 두텁게 해가지고 여기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고 이렇게 축적이 된다고 냉장고나 이렇게 에어컨 또는 이렇게 화목난로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히터기 같은데 오목화놈을 봐주면 열이나 냉기나 반사복사를 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열이겠죠. 뭐 오목한 볼록한 이런 구조를 놔주면 거기가 전기가 축적이 되거나 열이나 냉기가 축적되거나 여기 얇고 여기는 한쪽은 두텁고 해주면은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반대편으로 하면 반대편으로 할 수 있고요. 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금속 커패시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고 이건 이제 기존의 전기선 구리선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압이 이제 안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걸 저것을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금속 줄이라도 구리 줄이라도 구워줘라 아니면 오돌도돌하게 금속을 추가하면 된다. 이것도 이제 그 부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금속을 추가를 하면 거기가 전기가 축적이 된다. 금속 커패시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콘덴서 대신 금속 커패시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뭐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서 배터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에다가 이런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구리판을 넣어주면 거기가 물 플러스 금속이 해가지고 전기를 가두는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구리판이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것도 되고 대중소 나노 구조든 뭐든 크기를 따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것이 전기각 안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어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배터리가 되는데 MLCC 기술에 들어간다 그랬죠. 일단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여기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가지고 수백 장 겹쳐갖고 배터리로 아주 미니로 만들어도 되고 크게도 만들어도 되고 기술 이건 이제 태양 전지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피복 없이 이렇게 대중소가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에디슨 직류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틀리게 만들면 왔다 갔다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통 바로 직전선에다가 넣어주거나 전기선, 통신선, 광소미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여기 하나를 두텁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카패시터가 되어서 향후 카패시터가 없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코너 기술에서도 이게 약간 두텁게 해서 중폭을 시켜준다는 거죠. 신호가 소실되는 문제가 있어서 또는 뭐 텅스텐 구리 합금, 텅스텐에게 열이 축적이 되므로 텅스텐 구리 합금에 이렇게 비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열이 축적이 되는 문제를 좀 발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어떤 똑같은 구리인데 구리를 약간 좀 더 두텁게 해가지고 텅스텐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그래서 거기 이제 좀 더 전기나 열이 좀 더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고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하면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금속 다이오드가 될 수 있어요. 금속 카패시터가 될 수도 있고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이런 기술에서도 제가 이렇게 형광등이 됐든 이런 램프 방식이든 반도체 소자 방식이든 LED 방식이든 발광 다이오드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으로 해가지고 전기양을 각각 틀리게 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금속 배터리다.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뭐 배터리가 이제 아주 금속 배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든지 이렇게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가지고 수백 장 겹쳐 가지고 이렇게 금속 커패시터로도 만들 수 있고 콘덴서 커패시터 콘덴서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걸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아주 미니로 만들어서 기판 같은데 5개 정도 놓으면은 이것을 언어프 구조로 가져서 한 개에서 갖다 쓸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한 개 전기 창고에서 갖다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5개지 언어프 구조로 가져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이런 배터리가 없이 전기선만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전기는 각각 흐르고요. 그래서 오프 시키면 여기 전기 흐르지 않겠죠. on 시키면 전기 창고에 전기는 흘러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봇 기술에서도 전기량을 여기 10주고 20주고 부분 이게 40주고 70주고 왼쪽 다리 50주고 부분별로 틀리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만이 그런 건 아니라 이 기술을 그래서 아까 부분별 틀리게 할 때 배터리의 조합을 통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쓰거나 하나의 전기선이다 그러면 두 개의 하나 전기선이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다섯 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갖고 한 개에서 공급할지, 두 개에서 공급, 세 개에서 공급할지 전기량을 틀리게 이제 공급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반도체 기판, 반도체의 CPU 구조나 명령 구조, 반도체의 명령 구조나 기판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모든 기판에 앞으로 미래 기술로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데도 레이더 소자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넣어서 최대한 집적하고요. 디스플레이나 어떤 카메라, 화소수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픽셀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방막 트랜지스터나 아니면 광섬유 끝단 같은 구조로 이렇게 아주 마이크로 같은 식으로 만들어 광섬유 끝단 안에 10개 미니를 10개, 20개도 넣어주고 100개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몇 개의 전기를 몇 개의 광섬유선에서 전기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광섬유 다발을 마이크로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건 이제 픽셀로 넣어 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색깔을 넣어 줘 가지고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떤 색깔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빛의 색깔을 마음대로 삼원색에서 벗어나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광섬유 끝단에다가 이렇게 그 빛이 들어간다면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몇십 단계도 가능하고 몇 단계도 가능하고요. 일반 조명 램프 방식이다 그러면 거기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발광 다이오드 램프 방식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 줍니다. 뭐 LED 그 LED 전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발광 소자가 다 40개 있다 그러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넣어주고 이것이 융합 현상이 일어나 좀 더 밝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동차 전조등에도 할 수 있어요.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넣어준다는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용접기, 시각 장치에도 빛의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넣어주고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20개 단계도 가능 아주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기열이 통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개의 빛의 사이즈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하는데 EUV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EUV 장치에서는 많은 볼록 렌즈를 하나의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켜서 빛을 증폭하는 기술이나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오목 렌즈처럼 작동을 해서 빛을 증폭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도 가능해요.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을 합니다. 빛을 증폭을 해서 거기다 또는 필요한 열을 추가로 그 빛에 가둔 데다가 가해주면 좀 더 추가로 온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공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카메라 렌즈에도 이 다이아몬드 커팅, 다이아몬드 사방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그런 빛의 각도를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해서 빛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나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마이크로 단거에서도 가능하다. 발광 다이오드에서도 한 빛의 색깔이 40개다. 40개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면 몇만 개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고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느 쪽에 빛이 색깔이 더 강한 이렇게 색깔은 다 들어가 있고 강하냐에 따라서 색깔을 수없이 창조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TV 같은 데도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 기술이 나오게 될 거다. 뭐 허공에다 조명 쏠 때도 그것도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이 쓰든 어디서든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발광 어떤 광섬유 끝단으로 해가지고 제가 뭡니까 광섬유 끝단이나 발광 다이오드 그다음에 작은 크리스마스 충구처럼 작은 전구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광고 뭐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미니 전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가스가 안 들어가는 전구. 그래서 몇 개 빛의 광섬유 끝단이 안에 10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언오프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빛의 밝기를 강중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발광 다이오드가 4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20개만 튼다든지 10개만 튼다든지 LED 전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발광 소자를 40개인데 20개만 튼다든지 10개만 튼다든지 30개만 튼다든지 빛의 밝기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에 들어가고요. 발광 다이오드나 조명, 크리스만 전구도 그와 같이 해서 전구를 뭐 기차 모양 전구, 자동차 모양 전구, 집 모양 전구, 온갖 종류의 전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선몇 끝단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언오프식으로 하고 글자도 표시하고 네온사인을 발광 다이오드나 이게 광선몇 끝단 구조, 끝단에도 회로 반도체 회로처럼 구리 회로겠죠. 일반적으로는 넣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깜빡일 수도 있고 언오프식으로 이것은 이 기술은 다양한 데 쓸 수 있어요. 근데 열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대자리 중자리 방막 트랜지스터도 전기양을 강중력으로 넣어주거나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방막 트랜지스터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도 그래서 전기 방막 트랜지스터를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5개짜리다 그러면 10개짜리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들어가 몇 개를 킬지에 따라서 빛을 틀리게 들어간다는 거죠. 한쪽에는 어둡게 하고 한쪽은 밝게 해서 입체를 만들어 주든지 가로세로 높이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또는 카메라에서 자비와 수자 방식으로 색깔을 두께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한쪽은 어둡게 한쪽은 밝게 해서 입체를 만들어 주거나 색깔을 좀 더 많이 칠해서 두께를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 주는 기술을 쓰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요. 한쪽은 똑같은 빨간색을 한쪽은 좀 흐리게 그리고 한쪽은 좀 진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거나 옛날 사진을 좀 이렇게 프로그램 보정하면 좋은 현대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를 원래 이제 빛의 정보는 10이지만 40, 50, 60으로 가공으로 이것을 인위적으로 가공을 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원래 빨간색인데 구린 빨간색인데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입체로서 어두운 빨간색과 밝은 빨간색을 대비해서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 준다든지 원래는 없던 색이지만 없던 색도 넣어주거나 없던 장면도 넣어줄 수 있다. 삼성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네네. 그래서 저하지를 고하지로 만드는 기술로서 여기에서 기존에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라냐면 뭐죠?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TV를 좀 본다 그러면 TV가 작은 화면이라 TV를 봐가지고 그것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가지고 고화질로 이렇게 원래 TV 하는 좀 구린 화면이지만 고화질로 만들어주는 건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인간대로 하면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게 AI가 그림을 그리든지 해갖고 고화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렇게 스크린 장치 모니터에 표시를 해주든지 TV에 표시를 해주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프린터에다 적용할 수도 있고요. 프린터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로 찰칵 찍어가지고 프린터로 곧바로 프린트하는 기술이나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그것을 프린터로 옮겨가지고 찍되 그 프린터 자체가 약간 고화질을 만들어주는 또는 이체 아까쯤에 제가 얘기를 했던 대로 빛의 어떤 색깔의 명암 또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해갖고 색깔을 두텁게 칠해갖고 입체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 프린터 자체도 이렇게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어서 이렇게 프린터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술 시장에도 미술도 이렇게 기존에 옛날 그림들을 고화질로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은.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터 빔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떤 카메라를 인식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TV 화면을 그대로 프로젝터 빔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스크린에다가 표시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형 광고판 같은데 목에 하거나 아니면 건물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자체를 이렇게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가게 같은데 상점 같은데 위에 이렇게 간판에다가 프로젝트 방식의 밑간판 또는 창문에다가 이렇게 필름을 좀 둬가지고 거기다가 싸서 이렇게 간단한 방식이 되게 싼 광고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었죠. 또는 광선묘 끝단 구조로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전구도 만들 수 있고 네온사인도 만들 수 있는데 각 전구도 뭐 자동차 모양 전구 뭐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토끼 모양 종구도 만들 수 있고, 온갖 종류의 종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선묘 끝단 구조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냐 그러면 된다니까요. 마이크로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구조로도 기존의 방막 트랜지스터를 대신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가거나 마이크로 구조로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작은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5개짜리 10개짜리 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빛의 밝기가 틀리겠죠. 가령 5개짜리다 그러면 이것을 언오프식으로 들어간 빛을 밝게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이제 입체를 만드는, 명암을 만들어 입체를 만드는 기술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존의 필티어 소자 같은 데도 제가 정전기를 문지르면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면 별로 안 이동하지만 넓게 표면적을 만들어서 하면 전자 이동이 좋아진다. 그래서 필티어 소자 만들거나 PM 반도체, 그다음에 아니면 방막 트랜지스터 만들 때 기존의 모양과 변형시켜서 넓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필티어 소자의 한쪽 면에 금속이 커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금속을 일부러 추가로 배치를 좀 해주거나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거나 옆에다 반응하도록 놔둬서 그것을 열을 항적으로 확 빼는 효과, 하고 몰리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십시오. 원래 이제 모토 같은 기술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또는 아니면 그 구리선인데 약간 그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가 카패시터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얘기하자면 카패시터가 되고 어느 불고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수천만 개, 수십 조개, 수백 조개를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는 되게 획기적으로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차세대 기술로 중국에서 카패시터 없는 기술을 얘기하시던데 이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금속 카패시터, 금속 트랜지스터, 금속 다이오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한쪽으로 전기나 열 연기가 흐른다 했죠. 이것은 전기선의 형태일 수도 있고 통신선의 또는 광선면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텁게 해주면 이게 약간 4개로 만들어주고 8개로 만들어서 경로에서 늘려서 보다 많은 저장이 가능하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전기가 아프다도 축적이 되는 카패시터가 되는데요. 디램 같은 데도 제가 전기선 피복이 없어서 전기선 피복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쉽게 달아난다. 또는 랜드 플래시나 HBM에서도 피복을 입혀주면 몇백 층을 해도 열이 전염되지 않는다. 이건 몇백 개 묶어도 열이 전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복을 입히는 그 피복의 종류가 재료가 많겠죠.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의류 방수제라든지 기타의 다른 것들도 건축용 실리콘을 코팅해 곰팡이 방지 처리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 아예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나올 때부터 아예 거기다가 절연 구조를, 이런 아까 지금 전기선처럼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은 발열의 염려가 매층을 쌓아도 발열의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반도체를 비싸게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매층에도 쭉 만들어 엄청나게 높일 수도 있다. 그러면 되게 싸게 낸드 플래시와 HBM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고랑을 파가지고 박고랑 파듯이 하수도 파듯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주거나 거기다 전자잉크 방식, 전자잉크를 아까 지금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갱이 있기를 틀리게 하면 이렇게 전기가 잘 흐르거나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고요. 전자잉크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흐름, 이거 포토 방식이든 이거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갖고 인쇄를 한다는 거죠. 주요한 전기선, 통신선은 고랑을 파서 안에 넣어주고 발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면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 그건 발열은 별로 안 생긴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존의 포토 방식에서도 그러면 이 고랑을 파는 식으로 이렇게 레이저 같은 시각으로 해서 이렇게 딱 넣어놓고 안에 전기선, 통신선 넣는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토 방식을 적용해도 된다는 거죠. 또는 레이저 광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10나노 이하도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 좌표 방식으로 도장 파듯이 이것을
이렇게 범용 반도체는 그냥 이렇게 실험실에 그 작은 공장에서도 직원 몇 명 두고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도장 파듯이 한다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시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레이저 광을 갖다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만 20단계도 가능하게 지금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협력해서 각 부분을 조각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저 조각기, 용접기, 레이저 식각 장치, UV 장치에서도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거기 빛의 사이즈에 따라 전기형을 강중력을 넣어서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데서도 유리기판에서 초점 방식으로 초점이 안 맞으면 필요한 열이 되지 않죠. 그래서 유리기판은 매칭 또는 플라스틱 같은데 투명한 이렇게 빛이 통과하니까 어느 정도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빛의 사이즈를 초점을 맞춰주면 거기가 필요한 열이 있으면 거기가 녹는다는 거죠. 냉각이 되면 이렇게 딱 접합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합 구조로 가져가는데 한양대나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세요. 삼성 이렇게 SK도 그렇고 유리기판 접합 기술인데 플라스틱 기판 접합 예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시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전기형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거나 강중량으로 목적별로 뭉쳐서 쏘기도 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데서 레이저 소자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만들어서 전기형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고 팀별로 묶어서 쏘는데요.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멀리 통신이 가고 상대방의 어떤 전투기 또는 이렇게 레이더 같은 데 들어가면 강한 융합열이 생겨서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에 따라서 융합력이 생겨서 이것이 태워버리는 구조가 되겠고 미사일 방어에도 씁니다. 전자전을 때 쓰이는데요. 상대방의 전파를 교란하기도 하고 머스크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면 2개든 3개든 몇 개든 이것은 멀리 간다. 다른 방식의 신호도 뚜렷하다. 얘기로 뭐가 레이저파만 되냐? 아닙니다. 다른 파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용으로 쓸 때는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음파를 이렇게 춘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섞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섞어줌으로 해서 강한 융합 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이렇게 비행기에 실어갖고 밑에 조사했을 때 다 병사들이 타 죽어요. 그래서 눈 같은 데 충격으로 인해서 강한 고열 현상이 일어나는데 차에다 실어놓고 공격에도 개인 화기로 갖고 다녀서 시가전할 때 건물 안에 열화상 카메라를 보고 그것을 딱 해당되는 위치를 이렇게 전파를 좀 그 전파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신하거나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갖고 다닐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물에다가 상중하로 넣어주고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기의 분해법, 열분해법으로 해가지고 수소산소 추출한다. 약간 토네이도 현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그래서 비행체 우주 추중 규조로 들어가거나 미사일 방어할 때 어떻게 했던 압축 공기를 내뿜고 이건 해주면은 돌풍이 좀 일어나가지고 돌풍 현상 미사일을 정타 맞지 않는 기술에 해당하거나 그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어떤 전파들 융합으로 인해서 미사일의 고열이 현상이 일어나서 기판이 태워버리는 이런 떨어뜨려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술을 쓰시지 마시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데도 이렇게 적층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절연 구조가 약간 전기선 표복처럼 유리기판 플라스틱 절연 구조를 갖추면 매층을 이렇게 해도 열이 전염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고랑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선 넣고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은 열이 전혀 안 생기는 이런 반도체가 되어서 엄청나게 적층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피복처럼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절연 구조를 넣어주지 않은 게 제 생각이고요. 회로 부분은 너무 얇잖아요. 디램 같은 거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회로가 얇아서 전기가 소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이게 그냥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 의류방수제나 기타 뭐 코팅을 좀 줘가지고 아니면 구리를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구리 아니더라도 돼요. 알루미늄도 되고 넣어가지고 제조를 하면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다 되고 고무 플라스틱에도 준다랬죠.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가지고 하면 페인트가 저도 그림 그리니까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거린다고 페인트에다가도 제가 저기 뭐죠 금색에서 다양한 펄도 넣어갖고 만드는 기술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뭐 오일 스테인, 뭐 이렇게 방청제 또는 불수온샷 같은 SK 엔진 세척제에도 유리석영 코팅제에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유화백, 자동차 브레이크 유화백 모든 유화백에도 유리석영 코팅제에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타일 도기, 뭐 양변기 뭐 이런데도 모든 유리 그릇도 상관없죠. 금색은 그냥 다양한 펄을 넣거나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에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자연빛과 인공빛이 반짝반짝해서 금속원생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면 되게 환상적이다. 뭐 이렇게 시타이가는 PVC 투명 매트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코팅을 기타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김치 국물이라도 안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게 하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렇게 반짝이게 할 때 비닐도 가능하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타일 양변기 도기 뭐 이렇게 이런 데도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줌 누는 변기도 그렇고 이렇게 기타 뭐 타일 도기에도 다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무에도 들어갈 수 있고 플라스틱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단열재에도 들어가 단열벽지에도 들어가서 반짝반짝 예쁘게 단열벽지 같은 것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기술을 이제 쓰시지 마세요. 네네. 유리기판이나 그런 데를 갖다가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이렇게 수평탄을 수직탄을 떠서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게 제 기술이거든요. 삼성, 협력사, 코닝에서도 쓰지 마십시오. 지적재산권의 민영사를 갖고 있고 고유성이 입증되면 제 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우리 회사에 들어가고 내부 고발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상금 걸어놓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 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데서 저한테 제가 만든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개인의 자금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법무팀을 동원해갖고 이렇게 자기한테 기술을 달라식으로 이렇게 유업식으로 하시면 저는 기술 공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기술 공개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기술인데도 제가 이렇게 뻔히 이렇게 자기 기술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구나라는 걸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닙니다. 전세계 방송이다. 전세계 각 정부 차원 들었다. 또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광고를 내시는데 지금까지 몇 년째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서울시, 인천시, 국가계획, 원산시,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이런 데서도 광고를 내시고 계시고요. 카이스트 같은 데도 그렇고 지적재산협회, 한국은행 수십 군데가 광고를 내고 계세요.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몇 년째 내고 계세요.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내고 계시고 한국은행 페이스북에 여러분 그러십니까? 후로부터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YTN에 소개하는 YTN에 소개하는 중소기업의 재기술이 쏟아지고 대기업에서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카이스트에서도 쏟아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KIER에서도 재기술이 나오고 문제가 심각하다. 체코 원전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자 해서는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자기네 지적재산권을 위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으나 결국 1조 원씩을 배상을 해줬고요. 허가 없이는 수출도 안 되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미국에서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고의성이 입증되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제품의 것을 무턱대고 다 반영을 하시면 이것이 그렇죠. 중대한 죄를 범법하는 행위가 된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무단으로 뭐 만든다. 무단으로 맨 먼저 이 법에서 만든다. 자기한테 전세계 특허를 내라. 그럼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은 건데 황당하잖아요. 맨 먼저 입안에서 만들면 특허료를 주냐고 모두가 공개 그 방송에서 들었다. 가상적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들으면 주냐고요.
안 주죠. 불법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이런 것들도 안 주죠. 이게 다 고정을 딱 가상적으로 다 이렇게 받는데 진짜는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을 갈취하더라도 아무도 협력 안 하죠. 네, 그런 데는 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해쳐서 다 가져갔다.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도둑질 강도죄란 겁니다. 가령 그러면 줄 리가 없죠. 정상적인 권리 취득만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